이 도끼머리는 사흘 동안 물 양동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물과 장작 더미에서 가져온 오크나무 껍질 조각 한 줌뿐이었죠. 꺼내서 한번 보세요. 거기 있던 녹, 즉 표면을 갉아먹던 오렌지색의 비늘 같은 녹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분자 수준에서 금속과 결합한 암청색의 검은색 코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코팅은 페인트가 아닙니다. 밀봉제도 아니죠. 바로 녹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샘달러짜리 가루와 45분의 시간만으로 녹은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2000년 전 로마 군단병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도검 제작자들도 독자적으로 이 방법을 찾아냈고 서아프리카의 철공들도 중세 유럽 전역의 대장장이들도 각자 알아냈습니다. 철을 다루고 숲이 있는 모든 문명은 스스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렴 진화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화학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이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약 900억 달러가 녹 피해 하나에서만 발생합니다. 수십 년은 버텼어야 할 교체용 패널, 브레이크 라인, 배기 시스템, 서스펜션 부품들 말이죠. 녹을 변환하고 그 아래 표면을 밀봉하는 천 달러짜리 해결책은 부품업계가 광고판에 내걸 동기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보아왔으면서도 단지 이름만 몰랐을 뿐이죠. 산성 음식을 요리할 때 주물팬에 생기는 어두운 얼룩, 수세기 동안 부서지지 않고 버텨온 고대 철물의 청흑색, 중세 필사본의 잉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철염과 오크 벌레혹을 반응시켜 만든 아이언 겔 잉크는 양피지 위에서 8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화학 원리입니다. 탄닌이 철과 만나는 것이죠. 둘이 반응하면 안정적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화합물은 탄닌 또는 정제된 형태로는 탄닌산이라고 불립니다. 오크나무 껍질, 밤, 차십, 포도 껍질, 석류 껍질 등에서 발견되죠. 진한 홍차나 드라이한 레드 와인을 마실 때 느껴지는 떫은 느낌, 혀가 약간 마르는 듯한 그 느낌이 바로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탄닌이 녹의 정체인 산화철과 만나면 탄닌 분자가 철이온과 결합하여 탄닌산 제2철이라는 새로운 화합물로 변환됩니다. 청흑색을 띠며 물에 녹지 않고 분자 수준에서 강철 표면에 직접 결합합니다. 녹 위에 얹혀 있다가 나중에 벗겨지는 게 아니라 녹 자체를 보호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병이 곧 치료제가 되는 셈이죠. 이건 시적인 묘사가 아니라 실제 화학 반응입니다. 1813년 프랑스 화학자 앙리 브라코노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캐나다 보존협회에서는 지금도 부식된 철 유물을 처리하는 표준 절차로 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수백 년 동안 보존하려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합물이 바로 여러분이 플라스틱 용기에 $3를 들여 섞으려는 것과 같은 물질입니다. 부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등급 탄닌산 가루. 아마존에서 이 문구를 정확히 검색하면 첫 3개의 결과 안에 나옵니다. Bulk Supplements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100g 한 봉지에 $3-5 정도이며 약 40제곱피트의 녹슨 금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트럭 프레임 전체를 칠할 수 있고 캠핑 도구 한 세트를 다 하고도 가루가 남는 양이죠. 인산.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제조법이 놓치는 업그레이드 포인트입니다. 재료 과학 및
공학의 발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공식은 3%의 탄닌산과 10%의 인산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인산은 탄닌이 녹층 깊숙이 침투하도록 돕고 남은 녹을 똑같이 안정적인 인산, 제2철로 변환합니다. 철물점에서 네이벌 젤리라는 이름으로 이 3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닌 증류수. 수돗물에는 염화 이온이 들어있어 부식을 가속화합니다. 식료품점에서 파는 1달러짜리 증류수 한 통, 스펀지 붓이나 면 헝겊, 사전 작업을 위한 와이어 브러쉬나 스틸 울. 이게 전부입니다. 총 비용은 36달러입니다. 탄닌산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두 가지를 조합하면 훨씬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작 과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작업대에는 손을 놓아버린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많은 겨울을 밖에서 보낸 곡괭이, 표면에 심한 녹이 세운 모종삽, 20대 때부터 써온 참아 버릴 수 없었던 자기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와이어 브러쉬로 문지르고 WB 파식을 뿌리고 튜브에 든 네이벌 젤리를 그대로 발라보기도 했죠.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6개월이 지나면 오렌지색 녹이 다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탄닌산 화학 반응을 알게 되었고 한 배치를 섞어서 어느 오후 내내 작업대 위에 모든 녹슨 도구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거든요. 그 과정에는 거의 명상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용액을 붓으로 칠하며 눈앞에서 색깔이 오렌지사액에서 짙은 회사액으로 다시 청흑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 말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정도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ASMR이라는 말을 알기도 전이었지만 바로 그런 느낌이었죠. 와이어 브러쉬의 사각거리는 소리, 지켜보는 동안 일어나는 부드러운 색의 변화, 그리고 숲의 진한 차 같은 흙 내음 섞인 약간 달콤한 탄닌 용액의 냄새. 이 작업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망가진 것이 내 손안에서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데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12년 전 일입니다. 그 곡괭이는 여전히 정원 창고에 있고 자귀는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중 단 하나도 옅은 표면에 고색 이상의 녹이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시즌에 한 번씩 20분 정도만 들여서 손질해 줍니다. 12년의 세월, 어느 오후에 쓴 3달러짜리 가루.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증류수 100ml의 탄닌산 가루 4글 섞으세요.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용액은 진한 홍차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기에 네이벌 젤리 한 티스푼을 넣고 저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공식입니다. 와이어 브러쉬나 스틸 울을 사용해 들뜬 녹 조각들을 털어내세요. 금속 광택이 날 때까지 샌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탄닌은 반응할 대상인 기존의 녹이 필요하니까요. 제대로 된 접촉을 방해하는 이미 떨어진 조각들만 제거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두세요. 용액을 표면에 골고루 바릅니다. 실류제 5분 이내에 색이 오렌지색 섞인 갈색에서 짙은 회사액, 그리고 청흑색으로 변합니다. 눈앞에서 변환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탄닌산 제2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건조하세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코팅을 입힙니다. 캐나다 보존협회에서는 한 번에 두껍게 칠하기보다 얇게 여러 번 칠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장합니다. 탄닌산 제2철이 과도하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코팅 사이에 완전히 건조하며 얇게 바르면 더 밀도가 높고 밀착력이 좋은 층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코팅이 경화된 후에는 용도에 맞게 마무리하세요. 캠핑 도구나
도끼, 칼, 손도끼 등에는 끓인 아마인유나 녹인 벌꿀, 밀왁스를 바르면 좋습니다. 차량 프레임이나 하부에는 고무 언더코팅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무소의 조리 도구라면 350도 오븐에서 다시 시즈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페인트처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속이 더 어두워지고 약간의 금속성 광택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청흑색 마감이 바로 탄닌산 제2철이며 그것이 곧 보호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부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모든 조건에서 금속을 무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염화물이 많은 환경, 예를 들어 바닷바람이나 제설용 소금이 많은 곳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층이 퇴화하므로 다시 발라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야외 활동이나 캠핑용으로는 몇 년 전에 사둔 봉지 속 가루를 사용해 한 시즌에 한 번씩 20분 정도 투자해 보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15, 30달러짜리 상업용 녹변환 제품들은 탄닌산을 주성분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안전보건 자료를 확인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화학 반응이지만 라벨만 다르고 가격은 10배에서 15배나 비싼 것이죠. 이제 제가 계속 곱씹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4개 대륙의 독립된 문명들이 각자 이 발견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로마의 가죽 공예가들은 가죽 무두질 통해서 우연히 이를 발견해 대장장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의 도검 제작자들은 발효된 감즙을 사용해 자신들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철공들은 몬순 시즌이 오기 전에 아카시아 꼬투리와 시어 나무 껍질을 사용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1000년 넘게 온전한 철제 칼날을 옆에 둔 철기시대 늪지 미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인 처리가 아니라 이탄지대 물속에 자연적으로 높은 탄닌 함량 덕분에 보존된 것이죠. 지난 100년 사이 철물점 진열대가 브랜드 제품들로 가득 차면서 이 지식은 더 이상 전수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지식은 조용히 선반 위에 앉아 먼지만 쌓여갔죠. 100개의 가루와 45분이면 그 지식을 다시 당신의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는지는 모릅니다. 캠핑을 다녀오니 오렌지 사액으로 변해버린 도끼머리 때문일 수도 있고 미루어왔던 트럭 프레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주방 구석에 방치된 무소의 팬 때문일 수도 있죠. 혹은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을 좋아해서 설명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한밤중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녹은 비싼 해결책을 기다리는 골칫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화학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원재료일 뿐입니다. $3와 45분이면 녹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화학작용이 작업실에 오렌지색 부식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대 산업이 간과하려 했던 실용적인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과거의 도구들을 보존합시다. 다음 발견은 바로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